안녕하십니까. 이제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이 과목은 공인중개사 법령,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그다음 중개 실무 이렇게 구성되죠. 최근에 2년 동안 출제 경향을 보면 공인중개사 법령에서는 30문제 나왔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부동산 거래 신고,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이쪽에서 4개, 5개가 나왔고, 중개 실무에서 5문제, 6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아마 우리 시험도 비슷한 출제 빈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건 문제집이기 때문에 문제집 위주로 당연히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건 제가 이 얇은 책은 요약집인데요. 요약집의 지금 요약 특강도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론 정리는 그걸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걸로 이제 문제를 풀고, 문제를 먼저 푸신 다음에, 그리고 채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와 같이 문제를 풀면서 채점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시는 순서는 자, 요약집으로 일단 요약 특강 강의를 들어요. 강의를 해당 부분을 먼저 들어요. 뭐 예를 들면 공인중개사 법령 1장 총칙을 요약집 강의로 일단 들어요. 강의를 들은 다음에 그다음에 문제집으로 문제를 풀어요. 자, 문제풀이를 하시면 돼요. 1장 문제를 풀어요. 그런 다음에 문제집 강의로 채점을 하는 거죠. 채점하면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실수했구나, 이렇게 이제 한번 다지면서 실력을 향상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 순서로 일단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현재 이 문제집에 있는 문제는 기출 문제보다는 약간 더 어려워요. 예. 그래야지 우리가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겠죠. 일단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기출 문제예요. 현재 수준에서 기출 문제를 완벽하게 하나도 틀리지 않도록 정리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요약집에 있는 문제를 다 풀 줄 알면 뭐 상당히 고득점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집 안에도 이 예상 문제집 안에도 그 기출 문제가 들어있는데 가급적이면 제가 그 기출 문제집에 들어있는 문제를 피해서 넣어놨습니다. 뭐 일부 꼭 들어갈 내용은 중복되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은 아마 중복되지 않게 배치가 돼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1장 총칙을 시작할 텐데, 1장 총칙 부분은 문제가 2문제가 최근에 출제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한 문제는 용어의 정의, 또 하나는 이제 중개 대상물,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거 하나 이렇게 출제되고 있는데, 근데 이 총칙 부분이 종합적인 내용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 푸시면서 이게 이 부분이 있었나 싶기도 하는 그런 지문도 많이 보일 거예요. 그런 부분은 제가 요약집으로 이제 문제풀이를 진행하면서 요약집을 꺼내서 확인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밑에 옆에다가 요약집 같이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1번을 풀겠습니다. 문제집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총칙의 문제 1번. 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옳은 걸 찾아라. 우리 용어 6가지 있잖아요. 중개, 중개업,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6가지가 있는데, 자, 1번은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자, 개공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왜 틀렸죠? 이 법의 개공은 뭐라고 정의합니까?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등록을 한 자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여러분, 뭐뭐를 말한다는 어떻게 읽으시랬어? 뭐뭐를 말한다는 어떻게 읽어요? 뭐뭐만 말한다 이렇게 읽으면 돼요. 용어의 정의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 개업공인중개사 안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도 있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도 있고,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도 있잖아요.
근데 이 문장은 오로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공인중개사만 말한다는 문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이 1번처럼 정의해버리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법인은 개공이 아니야. 그리고 부칙상 개공도 개공이 아니야. 이런 말이 되죠. 오로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등록한 자만 말한다는 문장이 되니까 1번 지문은 한번 출제된 지문이에요. 잘 익혀놔야 돼요. 아주 중요한 지문입니다. 자, 2번.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만 말한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틀린 거죠.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자격을 취득한 자. 이렇게 나와야 되죠. 자격을 취득한 자는 전부 다 공인중개사죠. 그럼 2번처럼 정의해버리면 자격을 취득했으나 아직 중개업을 하고 있지 않으면 이 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야. 이런 문장이 되는 거니까 틀린 거예요. 자, 3번. 자, 중개라는 용어는 중개대상물, 토, 건, 입, 광, 공.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뿐만 아니라 그 밖에 다른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 자, 이 모두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문장이 지금 뭐가 빠져 있어요? 매매, 교환, 임대차는 빠져 있죠? 빠져 있어도 어차피 이 매매, 교환, 임대차는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 즉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에 다 포함되는 거죠. 우리 이론 정리할 때 이렇게 했잖아요. 오이, 당근, 호박, 그 밖에 채소라고, 채소. 매매, 교환, 임대차는 다 어디에 포함되니까?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에 포함되니까 이건 빠지더라도 이 문장은 OX, O가 되는 거죠. 5. 3번은 옳은 지문이에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물론 매매, 교환, 임대차가 들어가도 되고요. 빠져도 되고. 그러나 3번은 어떤 지문대에서 했냐면 이따 나오겠지만 매매, 교환, 임대차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그럼 틀렸죠. 그것만 중개가 되니까. 4번 중개보조원은 항상 문제 풀 때 가장 먼저 찾을 부분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를 먼저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틀렸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가 공인중개사로서 나온다면 이건 맞았지만 공인중개사로서 이러면 틀린단 말이에요. 아닌 자로서. 또 하나 현장 안내나 일반 서무 그리고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왜 틀렸어요? 수행이 들어가면 틀려요. 자, 그리고 5번 중개업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왜 틀렸냐면 그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게 들어가면 틀려요. 자, 뭐뭐를 말한다는 뭐뭐만 말한다가 되니까 이 5번처럼 정의해버리면 오로지 개업 공인중개사가 보수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만 중개업이란 얘기죠. 등록하지 않은 자가 했어도 의뢰받고 보수받고 중개를 업으로 했으면 중개업에 해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의뢰받고 보수받고 중개를 업으로 했으면 등록한 자가 해도 중개업, 등록하지 않은 자가 해도 중개업. 다만 밥 먹냐 콩밥 먹냐 이 차이였잖아요. 그래서 5번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게 빠져야 돼요. 그다음에 의뢰받고 그냥 보수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해야 돼요. 1번은 지금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다음은 3번인데 어디가 틀렸는지 좀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자, 문제 2번. 기출문제는 쉬워요. 25번, 문제 2번 풀겠습니다. 25의 문제. 자, 중개업입니다. 옳은 걸 찾아봅니다. 1번은 우연히 딱 뜨면 뭐 볼 것도 없어요. 우연히라고 뜨면 당연히 중개업이다 아니에요. 보수를 받았어 안 받았어요? 받았죠. 안 받았다고는 낼 리가 없지. 안 받으면 무조건 중개업이 아니잖아요. 보수를 받지 않으면 중개업이 아니라는 거지. 근데 이건 보수를 받았다는 거죠. 받았어도 우연히 단 한 번 타인 간에 임야 매매 중개하고 보수 받았다는 거죠. 이거 중개업이 아닌 거죠. 아닌 겁니다. 다음 2번. 아까도 나왔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은 자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한 경우 중개업에 해당한다. 아닌 건 아니라고. 등록하지 않은 자가 있어도 보수받고 중개를 업으로 했으면 중개업이에요. 다만 처벌된다고요. 3번. 자, 보수받고 중개 행위를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업으로 했으면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개업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보수받고 중개를 업으로 했잖아요.
보수받고 중개를 업으로 했는데 컨설팅에 부수했다 하여 이것이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중개업에 해당한다. 4번 보수를 받고 오로지 토지만의 중개를 업으로 했다. 당연히 중개업에 해당하죠. 당연합니다. 그럼 아파트만 하면 중개업 아닌가? 중개업이지. 땅만 해도 중개업인 거고. 5번 우리 의뢰받고 보수받고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행위 알선을 업으로 했는데 그 행위 알선이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면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니 중개업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저당권은 중개대상 권리에 들어가잖아요. 그 밖의 권리에는 저당권도 들어가고 그리고 주의할 점은 금전 소비대차를 알선하는 건 중개가 아니에요. 금전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니까. 근데 금전 소비대차 알선 자체를 하는 건 중개가 아니지만 거기에 부수하여 저당권 설정 계약의 알선을 업으로 했으면 중개업에 해당하니까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된다는 사건이지. 자, 옳은 건 4번. 자, 문제 3번. 27회 문제입니다. 용어로서 옳은 걸 모두 골라라. 항상 박스 문제에서는 박스 풀고 문제를 다시 읽어야 돼요. 옳은 걸 고르는 건지 틀린 걸 고르는 건지. 자, 이건 옳은 걸 고르라고 했어요. 자, 기억. 개업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이다. 좋아요. 다음, 소공 안에는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인자가 포함된다. 일단 맞는데 소공이라고 뜰 땐 항상 공인중개사인지를 먼저 찾아야 돼. 그러니까 습관을 길러요. 소공이라고 뜨면 공인중개사인가 찾아. 보조원 뜨면 아닌 자로서를 찾고 항상 습관적으로 그걸 먼저 찾아요. 일단 공인중개사죠. 근데 사원이나 임원이야. 그리고 중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그 공인중개사는 당연히 소공이죠. 다음 디귿. 공인중개사로서 좋아. 공인중개사로서 고용되었고 그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도 소공이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공인중개사인데 사장님이 일을 시켜보니까 그렇게 커피를 맛있게 타는 거야. 그래서 자네는 그냥 오늘부터 커피만 타게. 그래도 뭐예요? 소공이죠. 공인중개사인데 중개 업무를 보조만 하고 있어. 그래도 그자는 소공입니다. 자, 리얼. 우연히 떴어. 우연히 뜨면 보수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지. 반드시 받았다고 준다고. 받았어도 뭐가 아니다. 중개업이 아니다. 다 맞았습니다. 전부 다 옳고 요즘에는 요즘 유행하는 지문이 니은과 디귿이에요. 니은 디귿을 잘 익혀놔야 돼요. 니은 디귿. 특히 디귿번. 자, 다시 소공은 개공에게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러면 틀려요. 보조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공인중개사로서 개공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는 소공이다. 이건 맞아요. 이런 뜻의 의미죠. 자, 문제 4번. 용어로서 틀린 걸 찾습니다. 1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는 그 개공의 중개 업무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소공인데 수행도 할 수 있고 또 보조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내는 걸 좋아한다고. 보조도 할 수 있다는 걸 좋아한다고요.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러면 틀리지만 보조할 수 있다. 그렇다. 커피 탈 수 있지. 그럼 커피 안 탈 거야? 타야지. 집도 보여줄 거 아니야. 집도 보여줘야 되고. 두 번째, 거래 당사자 사이에 부동산의 환매 계약에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도 중개에 해당한다. 5. 환매는 두 가지가 시험에 나와요. 자, A 부동산을 B가 삽니다. 자, 매매를 알선했다. 중개죠. 근데 이걸 다시 얼마 후에 되산다. 이 환매 계약을 알선하는 것도 당연히 중개입니다. 환매 계약도 부동산을 되사는 계약이니까. 근데 환매 계약은 채권 계약이라서 대항력이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 환매권 등기를 하죠. 그래서 등기를 했다. 환매권 등기를 하면은 이 등기된 환매권은 타인에게 이전 등기도 가능합니다. 이게 이전 등기. 그래서 환매권, 등기된 환매권을 양도하는 걸 알선하는 것도 뭐다? 중개다 이거죠. 중개. 그래서 두 가지가 물어봐요. 두 가지를 물어봐. 환매계약 알선도 중개다. 5. 등기된 환매권 알선하는 것도 중개다. 5.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고. 3번. 아까 나왔던 거죠. 컨설팅에 부수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중개행위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X. 중개업에 해당할 수 있다. 중개업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그랬어. 4번. 공인중개사 자격은 취득했는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았어? 당연히 개공은 아니지. 개설 등록한 자. 5번. 거래 당사자 사이에 중개대상물의 교환계약 성립 알선도 당연히 중개죠. 이거 교환 알선도 중개, 임대차 알선도 다 중개다. 틀린 건 3번.
문제 5번 그 법의 목적이요. 총칙은 이제 법의 1조가 법의 제정 목적이고, 법의 2조가 용어의 정의고요. 법의 3조가 이제 중개대상물이거든요. 근데 법의 제정 목적이 가장 최근에 출제된 게 20회예요, 20회. 그 이유는 이제 나온 적이 없고요. 예전에는 종종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법의 목적 문제 한번 연습해 보자는 거예요. 일단 법의 목적이 이렇게 생겼어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걸 좀 짧게 하면 첫 번째는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제고, 두 번째는 부동산 중개업의 건전한 육성, 국민 경제 이바지가 돼요. 그러면 첫 기억번,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제고, 맞죠? 니은은 건전한 부동산 거래일서 확립 이런 거 없잖아요. 없고, 디귿번이 좀 치사한데 부동산 중개업의 건전한 육성,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업무가 아니라 업. 이 말도 안 되는 거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옛날에 이렇게 나왔었어요. 업무, 업. 뭔 차이야? 무가 들었잖아, 무. 예. 좀 치사합니다. 국민경제 이바지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 3개 간단히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제고, 부동산 중개업의 건전한 육성, 국민경제 이바지. 답 3번입니다. 문제 6번은 지금 용어의 정의에 관한 문제인데, 실제 박스 문제가 해마다 10문제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자, 박스 문제가 재작년엔 11개, 작년엔 10개, 10개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그 박스 안에 보기, 뭐 기억, 니은, 디귿, 니을 있죠? 이 보기는 보통 4개만 나와요. 보통 4개. 3개 줄 때도 있고요. 5개 주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해마다 하나 정도. 대부분 4개의 보기가 주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9문제는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리고 한 문제만 틀린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틀린 걸 고르라고 쓸 때 조심해야 돼요. 맞는 걸 고르면 틀리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고 있고, 요즘에 이게 몇 개냐라는 문제는 거의 없어요. 요즘엔 최근 2년 동안 아예 안 나왔고, 몇 개냐라고 나오는 문제는 거의 없는데, 이거 그냥 그렇게 한번 연습해 본 거예요. 그냥 실제 보기에 이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고요. 자, 옳은 건 몇 개냐? 기억. 중개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X. 뭐가 빠지면 안 된다.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 이거 빠지면 안 된다고요. 기억처럼 정의하면 매매, 교환, 임대차 행위를 알선하는 것만 중개라는 거니까 틀린 거죠. 자, 니은은 재작년에 출제된 지문이에요.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보수의 유, 무에 관계없이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X. 보수를 받지 않으면 중개업이 아니니까. 보수를 받고라고 해야 돼요. 디귿 맞나요? 네. 개공이란 이 법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등록을 한 자 맞았고요. 자, 니을. 공인중개사라 함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개공에게 소속된 자만 말합니까? 그만 틀린 거죠.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자격을 취득한 자. 자, 미음은요. 어디가 틀렸어요? 소공이란 개공에게 소속된 공인중개사인데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포함하고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거기는 맞았죠. 포함이에요. 이걸 제외라고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자, 비읍.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좋아. 그리고 소속되었고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계약서 작성 X. 지금 수행 같은 거 들어가면 다 틀리고. 자, 그래서 옳은 건 디귿 1개. 용어의 정의였습니다. 문제 7번. 이번엔 중개를 묻습니다. 중개. 틀린 걸 찾아볼까요? 담보 가등기의 설정 계약 알선도 중개일까요? 그럼요. 가등기의 설정 계약. 이걸 알선하는 건 중개죠. 당연히. 담보 가등기 설정 계약 알선도 중개죠. 다음에 2번은 판례예요. 부동산 중개 행위는 상법상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상법에 상행위가
그 46조에 적혀 있다고 그러거든요. 요약집 5페이지 저 위에 보면 있을 거예요. 요약집 5페이지 저 위에 보면은 상법에 46조가 제목이 상행위래요. 상행위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행위 하면은 물건 사고 파는 거 생각하잖아요. 그건 당연히 상행위죠. 근데 상행위가 굉장히 많은 게 열거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상법에 이 행위가 상행위로 규정돼 있어요. 중개를 위한 목적도 뭐예요? 다 영리의 목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판례에 뭐라고 하냐면 자, 부동산 중개 행위는 상법상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한다. 오,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상행위라고 했느냐? 그 구체적인 이유는 몰라도 돼요. 그냥 이거 말만 돼요, 그냥. 우리는 학문을 깊게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만 풀면 돼요. 중개행위, 상행위, 오, 끝. 이렇게 해요. 다음 3번은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의 관리를 대행하는 것은 중개행위다. OX. X. 이건 관리 대행이죠. 중개는 매매, 교환, 임대차를 알선하는 그런 일이 중개인 거잖아요. 이 3번은 뭐냐면 그거죠. 우리 법인인 개업공인 중에 할 수 있는 겸업, 중개업과 5개와 경공매인데 그 5개는 중개업이 아니잖아요. 상업용 건축물 주택의 임대관리, 관리 대행, 부동산의 이용개발 거래 상담, 도비사업체 소개, 상업용 건축물 주택의 분양 대행, 개공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 그러니까 중개가 아닌 거죠. 중개보수도 적용이 안 되고. 4번도 마찬가지죠. 택지 분양 대행. 이것도 중개가 아니죠. 분양 대행은 중개와 구별되는 업무라고 그랬죠. 5번은 토지에 대해 지상권 설정 계약 알선. 당연히 중개죠. 자, 정답 3번. 건축물의 관리 대행은 중개가 아닙니다. 자, 문제 8번. 중개로 틀린 걸 찾아보세요. 자, 거래 당사자 간의 유치권의 양도를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 행위다. 그렇죠. 유치권의 성립을 중개할 수는 없는데 유치권의 성립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발생하니까 유치권의 성립을 중개할 수는 없잖아요. 유치권에 이미 발생한 유치권을 양도하는 건 계약으로 가능하잖아요. 뭐 채권 양도, 점유를 이전하면 유치권도 이전된다고 그랬으니까 유치권의 양도를 알선하는 건 중개다. 이렇게 하면 돼요. 성립은 중개 아니고. 다음 2번은 판례죠. 우리가 이제 우리가 보증 설정하잖아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 설정하는데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한 행위가 무슨 행위일 때만 중개행위로 인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이 책임 보장을 하기 위해 우리가 보증 설정하게 되죠. 대부분 이제 협회 공제에 가입을 하잖아요. 그럼 공제금을 청구하려면 그 개공 행위는 무슨 행위일 것? 중개 행위일 것. 근데 중개 행위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판사님이 판단 기준을 정해줬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진정으로 거래 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그 개공의 주관적인 의사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개공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고 사회 통념상으로 봐서 거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느냐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번 매매 계약을 알선했잖아요. 그리고 그 계약 체결 후라도 계약금 중도금 지급에 관여했고 그 일부를 횡령했다면 이거는 판사님은 계약 체결 이후의 과정까지 개공이 개입할 의무는 없으나 이 사건은 단순히 계약의 체결까지만 도와주는데 그쳤던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까지 적극적으로 관여했으니 일반 사회 통념상 사람들은 무슨 행위로 본다? 중개 행위로 보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 사회 통념상 이건 중개 행위라는 거죠. 틀렸어요. 작년에도 출제된 거예요. 3번은 나중에 금지행위 파트에서 나오는 건데 3번 판례의 그 위치만 알려드릴게요. 위치만. 요약집의 위치는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요약특강 할 때 나올 거예요. 65페이지 요약집에 65페이지 들어있는 첫 번째 판례입니다. 첫 번째 판례가 그 8번의 3번 지문이에요. 이 사건은 그 제주도 감귤밭 사건인데 제가 이쪽 파트가 지금 종합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제주도 감귤밭 사건인데 개공이 땅 주인한테 찾아가요. 내가 당신 땅을
택지로 개발해 주겠다. 농지인데 뭐 팔아봐야 얼마 안 나오고 그래서 내가 택지로 개발해 줄게. 그리고 그 비용은 내가 다 낼게. 그래서 그 약정해서 직접 개공이 개발행위 허가 받고 그다음에 지상물 철거, 상하수도의 설치, 도로의 개설을 다 하고 토지를 분할했고 이걸 팔아서 토지 소유자에게 얼마를 딱 안겨줬어요. 안겨줬는데 토지 소유자는 그 개공 상대로 중개보수 초과로 찔러버린 거예요. 개공이 꽤 많이 먹었나 보죠. 그랬을 때 과연 이게 중개보수 초과냐? 그러면 이게 중개보수 초과가 되려면 그 행위가 뭐냐? 중개행위냐? 이걸 따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3번 개공이 토지 소유자와 약정에 따라 토지를 택지로 조성했고 분할했고 타인에게 매도했고 이익을 분배했다면 이건 단순한 중개행위로 볼 수는 없다. 어떤 도급 개발 행위를 했다는 거죠. 중개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이때 개공이 받은 보수가 중개보수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 판례예요. 중개보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 자, 됐습니다. 3번도 아직 시험이 안 나왔고요. 저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다음 4번. 법정치상권 성립을 중개할 수는 없잖아요. 맞았죠. 법정치상권 양도는 중개할 수 있지만. 다음 5번. 우리 보조원, 공인중개사, 아닌 자로서 소속되었고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정확합니다. 틀린 것은 2번이다. 이제 문제 9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종합형 문제인데, 종합형 문제. 자, 1번은 우리 중개업에 관한 판례입니다. 우리 현실적으로 보수를 받지 않았어. 학기로 약속하거나 요구하는데 그쳤어. 그러면 이건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판사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 중개사법은 보수의 약속 요구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또 무등록 중개행위 위반죄,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등록하지 않고 1번 읽을게요. 등록하지 않고 거래를 중개하면서 그 보수의 약속 요구 행위를 이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어요. 이런 내용이었죠. 1번 바꿔요. 보수 약속 요구라고 딱 뜨면 이건 중개가 아니에요. 중개업이 아니에요. 중개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벌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그 2번 판례가 어디 들어있냐면 요약집에 이런 요약집에 47쪽에 있습니다. 요약집에 문제 지문에다가 이제 메모 좀 해두세요. 요약집 47쪽에 그 판례 두 번째 거예요. 판례 세 번째 거 죄송합니다. 세 번째 겁니다. 위에서 판례 위에 4개 있잖아요. 아니 하나 둘 셋 4개 있죠? 4개에서 그 세 번째 거예요. 이게 이제 다가구 사건인데요. 다가구는 여러분 단독주택이잖아요. 단독주택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현재 다가구인데 4가구입니다. 그리고 지금 개혁공인중개사가 다가구 주택 일부의 임대차를 지금 중개하고 있는 거예요. 중개하고 있는데 이 집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던 거죠. 근데 저당권이 나중 실행돼서 경매가 된 사건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 집 전체가 경매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임차인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미 지금 다른 임차인들이 살고 있는데 나는 이게 다가구가 단독주택인지를 몰랐고 다른 임차인들이 나와 지금 같은 집인지를 몰랐다. 나는 이거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건 줄 알았지. 그럼 경매되면 얘가 1순위, 내가 2순위인 줄 알았지. 근데 그게 아니라 저당권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내가 5순위라서 지금 보증금 다 날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처음부터 이게 다가구 주택, 단독주택이란 걸 나에게 설명 안 했고 다른 임차인에 대해 설명 안 했으니까 개고 네가 책임져 이런 사건이었지. 그랬더니 책임지라고 그랬어요. 책임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그 요약집 내용 읽어볼게요. 47쪽의 그 세 번째 판례. 다가구 주택 일부 임대차 중개할 때 임차 의뢰인이 임대차 종료 후, 즉 경매에 말하거든. 종료는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다가구 주택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 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제공해 줄 거냐? 해도 이어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임대 의뢰인, 집주인한테 다가구주택 내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 임대차 기간 등에 관한 부분의 자료를 요구하라. 우리가 확인 설명할 때 배우는데 등기되지 않은 권리는 자료 요구할 수 있잖아요. 실제 권리관계라서. 이렇게 자료 요구해서 다른 임차인들의 현황을 조사하라고. 그런 다음에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자료를 제시하라고.
우리 확인 설명할 때는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야. 그리고 확인 설명서에 실제 권리 관계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 여기다 적어주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임대 의뢰인이 자료 위에 불응했으면 불응했다라고 임차 의뢰인이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에 적어냈잖아요. 여기까지 해야 의무를 다한 거라는 거야. 여기까지 해야 의무를 다한 거라고. 그러니 결론은 뭐냐? 이 다가구 주택의 일부 중개할 때는 건물주, 임대 의뢰인에게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 차임, 계약 기간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서 이자한테 설명 의무가 있다. 이 정도만 좀 알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볼까요? 자, 문제 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다가구 주택 일부 임대차 중개할 경우에는 다가구 주택 내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 임대차, 중기 등을 확인하여 이를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라 이거예요. 이걸 중개할 때는. 이것도 중개잖아요. 맞았죠? 3번은 우리 권리금 판례잖아요. 영업물의 영업시설, 비품 등 이건 유형물, 시설물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중개대상물이 아니지. 그러니 이걸 알선했으면 중개가 아닌 거죠. 다음 4번은 요즘엔 잘 출제가 안 되고 있고요. 그 민사중개는, 부동산 중개는 민사중개라고 해요. 민사중개라고 하고요. 그냥 지나가세요. 부동산 중개는 민사중개라고 한다. 학문적인 이야기, 이론적인 내용이고요. 요즘엔 잘 안 나와요. 자, 그냥 한번 샘플을 넣어본 거예요. 무슨 말인가 모르셨을 거예요. 부동산 중개는 민사중개라고 해요. 이게 뭐 혼인중매 또는 뭐 직업소개, 또 부동산 거래 알선 이런 것들을 민사중개를 하고 상인과 상인 사이의 어떤 물건, 공업용품 있잖아요. 공산품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그 상인과 상인 사이에 또 상인과 비상인 사이에 상거래를 알선해 주는 걸 상사중개라고 합니다. 상사중개. 부동산 중개 같은 거 민사중개라고 해요. 5번은 되게 중요한 판례죠. 5번은 되게 중요한 판례인데 어디 있냐면 요약집에는 요약집 페이지는 23쪽에 있어요. 23쪽에 위에서 네 번째 판례인데 네 번째 판례는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어요. 거래 당사자가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행위 이거 하나. 앞에 1번 이거 메모하시고 두 번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미등기 부동산의 전매 중개 의뢰한 행위 개공한테 미등기 전매 중개해줘 라고 의뢰한 행위 그 당사자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공동정범, 공범한 것으로 처벌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 법에는 무등록 중개업자를 처벌한 규정이 있어도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 의뢰한 그 당사자를 처벌한 규정은 없다는 것이. 그래서 5번 질문 읽어보면은 무자격자에게 토지 매매 중개 의뢰한 당사자는 처벌 대상이다. X. 처벌 대상이 아니다. 결국 답이 5번이었어요. 문제 10번. 틀린 걸 찾아볼까요? 1. 부동산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중개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중개업에 해당할 수 있다. 해당될 수 있죠. 아닌 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다음 2번. 의뢰받고 보소받고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와 알선을 어불 했어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잘했죠. 3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을 알선한 후 거래 당사자로부터 종전 임차인에게 임차 보증금을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령하여 횡령한 것은 중개행위에 해당한다. 이것도 어디냐 이건데 이것도 판례긴 합니다. 자, 요약점을 찾아드릴게요. 오늘 이 총칙만 그래요. 총칙만 종합문제가 나와요. 2장부터는 이러지 않아요. 이제 이러지 않습니다. 62페이지요. 요약집 62페이지 보면 62페이지가 그 손해배상 책임과 보증제도인데 62쪽에 그 양가로 3번 제가 읽어볼게요. 양가로 3번에 법의 30조 제2항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내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하였구나. 그리고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게 했구나. 그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특이한 주문이었죠, 이게. 잘 알고 계시죠, 이게. 내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의 장소로 제공했고 이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으면 개공이 그 사무소 제공한 책임을 져라 이거지. 그때 판례 보면은 갑이 내 사무소를 을에게 중개의 장소를 제공했고 을이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보증금을 전달해줘 라고 부탁받고 이걸 들고 튀어버린 거예요. 이때 이제 그 갑이 책임지기 위해서는 그 을의 행위가 꼭 중개 행위여야 되거든요. 근데 좀 전에도 아까 나왔지만 거래대금을 내가 전달해 줄게 라고 받고 이걸 횡령하는 것은 판례는 무슨 행위라고 보고 있어요?
중개행위로 보고 있죠. 객관적 사유통념상. 그러니 이 을의 행위는 중개행위니까 갑이 책임져야 돼. 여기서 근거한 지문이었어요. 여기서 나왔던 지문이었다. 다시 읽어보죠. 10번에 3번. 임대차 알선에서 내 거래 당사자로부터 방 빼고 난 임차인에게 보증금 전달해줘 부탁받고 이걸 들고 횡령해서 이것은 중개행위다. 좋아요. 자, 5번. 4번도 되게 중요하죠. 4번도 의학집 찾아보면 오늘만 2번 시간만 그런다고 그랬어요. 23쪽입니다. 23쪽에 맨 위에 있는 판례 2개. 이 판례 2개는 아주 중요합니다. 올해쯤은 또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자, 현재 우리 법에는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했을 때 처벌 규정만 두고 있습니다. 이자가 과연 중개 보수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규정이 없죠. 그래서 판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힘들게 자격증을 따고 그리고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되고 등록 기준 갖춰야 되고 이자들에게만 중개업을 허용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에게만 경제적 이익을 주겠다는 쪽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례 첫 번째 글 보면 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규정들 증 따라 결격 없어라 등록 기준 갖춰라 이 규정들은 무등록 중개업자가 체결한 보수 약정 효력을 제한하는 강행 규정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등록과 관련된 규정들은 등록하지 않은 자가 무등록 중개업을 한 자가 체결한 보수약정 효력을 없애버리는 강행 규정으로 봐야 된다고. 그러니 이자는 자격이 없는 자인데 당연히 등록하지 않은 자고 이자가 뭘 했다면 중개업을 했다면 그때는 보수지급 약정은 뭐다? 보수지급 약정은 무효가 된다. 무효가 된다. 그러나 그 아래 판례처럼 자격이 없는 자인데 이자는 우연히 단 한 번 타인 간의 거래를 중개했죠. 그러니 이때는 뭐가 아니다. 중개업이 아니라면 그 보수약정이 강행법규 위배가 아니죠. 그러니 그 보수약정은 무효가 아니다. 유효다 이거죠. 유효다. 그러니까 푸는 공식이 둘 다 자격 없이 둘 다 등록 안 한 자인데 중개업을 했으면 보수약정은 무효 풀고 중개업이 아닐 때는 보수약정은 유효라고 문제를 푸시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문제로 와보면 10번에 4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은 자가 뭐 했어요? 중개업을 했군요. 그럼 당사자와 체결한 보수약정은 무효라고 해야지. 5번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도 당연히 중개대상물 될 수 있죠. 틀린 건 4번. 11번. 자, 틀린 걸 찾아봅니다. 일정한 보수를 받고 금전 소비대차에 부수하여 토지의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 알선을 어불했으면 중개업에 해당한다. 좋죠. 2번도 아까 나온 거죠. 매매계약 알선한 후 계약금 중도금 지급에 관여한 계공이 일부를 횡령했다면 사유통념상 중개행위다. 3번도 판례예요. 중개행위는 당사자 간의 매매 등 법률 행위가 용이하게 성립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주선하는 사실행위다. 그러니까 이 거래 당사자가 하는 행위는 계약이죠. 계약. 이 계약은 법률 행위죠. 계약은 법률 행위예요. 근데 이 법률 행위를 도와주는 중개 행위, 집 보여주고 상담해주고 설득하고 이런 행위, 이런 중개 행위는 무슨 행위다? 사실 행위라 한다. 이것도 간단히 그냥 외워주세요. 어쩌다 한번씩 나오니까 중개 행위는 사실 행위다. 법률 행위가 아니라 사실 행위다. 판례입니다. 그다음에 4번. 아까 뭐 말씀드린 것도 근데 중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진정으로 거래 당사자를 위해 거래를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고 하는 그 개공의 주관적인 의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한다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4번 틀렸고 4번 되게 여러 번 나왔던 지문이에요. 자, 5번은 외학집의 61쪽에 외학집 61쪽에 보셔요. 61쪽 보시면은 중간 밑에 중개 행위의 범위 그 판례 4개 있잖아요. 방금 첫 번째 판례가 그 4번 지문이고요. 그다음 그 두 번째 판례가 5번 지문이에요. 5번 지문은 뭐냐면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자, 어떤 일이 있었느냐? A는 땅 주인이고 이자는 개공이고 그다음 이자는 땅을 사고 싶은 사람이에요.
근데 개공이 이 B를 데리고 이 토지를 보러 가요. 그런데 좀 보여줘. 근데 마음에 들어. 그랬더니 마음에 든다. 당장 사고 싶대. 그래서 이제 땅 좀 사줘요 라고 의뢰를 했지. 근데 개공이 이자를 찾아갔냐? 아니, 찾아가지도 않았어. 이 사람은 땅 팔 생각이 없거든요. 이 사람은 땅 팔아줘 라고 의뢰를 나한테 한 적이 없지. 이자한테만 의뢰받았죠. 그리고 이제 개공은 이 B를 속여요. 야, A가 바쁘다면서 지금 여행 갔대. 땅 좀 팔아달라면서 나한테 위임장을 주더라. 그래서 위임장을 위조해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나랑 계약서 쓰자. 내가 A를 대리해서 쓸게. 그래서 계약서 썼죠. 매도인은 A의 대리인 개공, 매수인은 B, 개공 갑. 이렇게 계약서 쓴 거죠. 이렇게 계약서 쓴 걸 보니 일방 대리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돈 들고 튀어버린 거예요. 튀었는데 이때 그 개공이 가입한 협회 공제금을 과연 청구할 수 있느냐 이거지. 근데 이제 판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현재 일단 협회 주장, 공제금을 청구하니까 협회의 주장은 A로부터는 의뢰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 얘한테는 의뢰받았지만 어떻게 한 사람한테만 중개 의뢰를 받아서 중개라는 걸 하냐? 이건 중개가 아니야. 그냥 사기친 거지. 그래서 이제 이걸로 싸운 거죠. 이건 중개야. 이쪽에 협회에서는 아니야. 그랬던 거죠. 그랬더니 판사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이 개공의 주관적인 의사는 진정으로 둘을 위해 중개할 의사가 아니었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사기칠까 이 생각뿐이었던 거지. 근데 객관적 시각으로 본다면, 즉 제3자의 시각으로 이걸 바라본다면 지금 A로부터는 뭘 받았고 대리권을 받았고 B로부터는 중개 의뢰를 받아서 개공이 두 사람 모두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아 중개한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냐. 자,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판례 두 번째 거. 외약집 61조. 중개행위의 범위 안에는 개공이 거래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 의하여 매매견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의 행위를 알선 중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다시 지문으로 할게요. 지문으로. 11번에 5번. 자, 문제 지문이에요. 11번에 5번. 중개행위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쌍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중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의 일방 당사자 의뢰에 의하여 중개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그러면 5라고 풀려면 돼요. 결론만 하면 돼, 결론만. 답은 4번이었습니다. 지금 이쪽 문제가 좀 종합 문제라서 이것저것 찾을 많아요. 좀 시간이 좀 걸리고, 찝다가는 탄력받고 잘 갈 거예요. 너무 천천히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종합 문제예요, 이쪽이. 일부러 문제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전체적으로 일단 흐름을 먼저 보려고 해요. 12번. 용어로서 옳은 걸 모두 골라라. 기억. 공인중개사로서 개공에게 고용되었고 그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는 소공이다 아니다. 소공이지. 공인중개사고 업무를 보조하는 자도 소공이지. X. 니은. 중개업 인지여부는 행위의 목적,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유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단순히 딱 횟수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판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행위의 목적.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돈 벌 목적이었냐. 그 다음에 규모. 빌딩 같은 거 하면은 중개업에 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작은 전세 같은 건 괜찮을 수도 있는 거고. 횟수, 기간. 어느 기간 동안 몇 번 했냐. 태양, 어떤 모습,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해라. 맞았습니다. 디귿. 우연히 떴어. 보수 받았어. 중개업? 아니라고 해야죠. 우연히 했으면 보수를 받아도 중개업이 아니다. 틀렸고. 리을. 법인의 사원이고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공에 포함된다. 맞죠?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은 자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은 중개업에 해당한다지. 아닌 건 아니고 홍합중개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옳은 건 결국 3번 니은 리을 되겠습니다. 13번 그 1번도 생소할 거예요. 지금 생소할 건데 13번은 그 요약집이 어디에 표시냐. 이건 꼭 표시해야 돼요. 요약집에 45페이지. 45페이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자, 판례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과의 관계, 즉 중개계약.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과의 관계는 민법상 어떤 관계와 같다? 위임관계와 같다라고 하죠.
거기에 그 판례 두 번째 걸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거 보지 말고 두 번째 거 보십니다.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의 법률 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와 같다. 이거와 같다는 거야. 이거 시험 지문이고요. 위임계약은 뭐냐? 일처리를 맡기는 사람은 위임인, 일처리를 맡는 자는 수임인. 그러면 중개의뢰인이 개공한테 중개를 맡기는 계약이잖아요. 그러면 수임인의 의무는 민법에 정해져 있겠네요. 민법상 위임계약이니까. 민법의 수임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사무 처리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개업공인중개사도 이 의무에 따라서 확인 설명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거기 그 요약집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일단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권리관계 등을 조사 확인해 설명할 의무가 있다. 이건 좋아. 근데 뭐라고 돼 있냐? 이어서 이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이 중개대상물 범위 외의 물건이나 권리, 지위를 중개하는 경우도 다르지 않다. 무슨 말이냐? 갑자기 뭐 자동차 나왔나? 이게 중개대상물이 아니라고 돼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아직 동호서가 안 나온 거, 분양계약이 체결이 안 된 거, 우리가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걸 중개하는 것이었는데 어쨌거나 판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개공이 중개하는 물건이 중개대상물이건 중개대상물이 아니건 간에 항상 의뢰인과 개공 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니까? 위임관계니까 네가 중개하는 물건이 중개대상물이든 아니든 간에 어떤 의무가 있다. 선관지 의무가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이 중개대상물 범위 외의 물건, 권리, 지위를 중개할 때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권리관계를 설명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면 O라고 풀어야 돼요. 그냥 외워요. 그래서 13번 문제 1번이 맞는 지문이 되는 거예요. 잘 익혀두세요. 아직 시험에 안 나왔고 굉장히 최근 판례예요. 다음 나머지는 쉬워요. 등록하지 않아서 금전 소비대체 알선에 부수하여 저당권 설정, 계약을 알선을 어불했으면 중개업에 해당한다. 또 등록하지 않은 컨설팅 업자가 그 업무에 부수하여 중개행위를 했어 중개업에 해당한다. 아닌 건 아니랬죠. 토지 매매 알선하고 보수를 받기로 약속한 행위는 중개업? 아니죠. 우리 약속하고 요건에 그쳤으면 중개업이 아니었잖아요. 5번 이사 도비업체 소개, 이건 중개업이 아닌, 아까 그 5개 업무라고 그랬잖아. 5개 업무. 이건 중개업이 아니다 이거야. 자,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14번부터 해도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